안녕하세요. 자덕수 필사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오전 맨발 걷기 진행 중입니다. 맨발 걷기 711일차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제일교포 강타자였던 한국명 장훈, 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 선수의 자전적인 책이 일본을 이긴 한국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중고시장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메마르게 살아갔는지,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그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교포 장훈은 이중 국적을 취득했지만 결코 일본인으로서의 귀화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의지와 그 어를 지키기 위해서도 일본으로의 귀향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결코 한국인으로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장군이 어린 시절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어느 날 친구들과 4살, 5살 때였을 겁니다.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는데 장군과 그 친구 일행들을 보지 못한 트럭 한 대가 후진을 하다가 장군을 그대로 치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고로 장군은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붙어버리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고를 낸 그 트럭 운전사가 장군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트럭 운전사에게 따지니 트럭 운전사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병원비를 다 주겠다고 굽신굽신거리더니 그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냥 도망가더랍니다. 너희들에게는 치료비도 줄 수 없다면서.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너희들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엉엉 울면서 장훈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서 몰래 치료약과 붕대를 갖다 주더라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약들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의 사진이 바로 장훈 선수의 이 손입니다. 이 손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3085안타라는 경이로운 그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팀의 감독이 장훈은 평생 그 손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핸디캡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은 자신의 팀 감독이 장훈의 그런 손을 보고 말을 잇고 그대로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손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광복이 된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와 그 도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그런 언동들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죠. 장군이 타석에 서면 관중들은 조선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조선인에 대한 비하와 욕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묵묵히 참으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자신이 타석에 서면 장훈 선수가 워낙 기질도 다혈질이고 야구를 잘하다 보니 일본 투수들이 시기 어린 그런 질투를
공을 던지면서 보냅니다. 그것은 투수들이 던지는 공이 타자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빈볼이라고 하는데, 타자는 그 공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장훈 쪽으로 장훈 몸에 맞추는 그런 공을 의도적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위협구도 많이 던지는 거죠. 그렇게 장훈을 향한 위협과 견제를 계속 하는 중에 그들이 던지는 공에 장훈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위협감과 함께 그들에게 공포와 저항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장훈만의 시도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장훈에게 그렇게 위협구를 던지거나 장훈의 몸에 맞추는 공을 던지거나 가장 위험한 빈볼을 던졌을 경우에 장훈은 어떻게든 1루로 걸어 나갑니다. 안타를 치든 몸에 맞든 1루로 걸어 나갑니다. 포볼을 얻든 1루로 걸어 나가서 무조건 2루로 도루를 시도합니다. 도루를 하다 실패해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2루를 뛰면 반드시 2루수나 유격수가 2루로 커버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노려서 장훈은 2루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다리를 높이 쳐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 선수의 다리 부분, 무릎 부분을 그대로 스파이크로 강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선수는 큰 부상을 입고 실려 나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장훈 선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내 몸에 그런 공을 던지면 너네 선수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투수들은 벌벌 떨려서 장훈의 그런 의도를 읽고 장훈에게 빈볼을 그리고 몸에 던지는 맞추는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장훈에게 빈볼을 던지거나 몸에 맞추려는 공을 던지거나 위협구를 던지면 장훈은 의도적으로 스윙을 하고 나서 그 방망이를 스윙하는 척 하면서 투수 쪽으로 방망이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투수는 화들짝 놀라겠죠. 장훈 입장에서는 손에서 미끄러졌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면 되지만 그 순간 투수를 향해 씩 웃으며 무서운 눈빛을 날립니다. 그 눈빛은 한 번만 더 내 몸에 위협구를 던지면 다음번 방망이는 네 목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훈에 대한 빈볼이 위협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누군들 그런 상황에서 장훈이 던진 그 방망이에 맞고 싶은 투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자신이 던진 빈볼에 의해 자신의 팀 선수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끝없는 도전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훈은 3085안타라는 일본 역사에서 최다 안타의 주인공이 한국인으로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훈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취했던 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자신만의 준비책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도, 현대 우리들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만의 두 가지 정도의 비책, 방책, 그리고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나에게 그러한 빈볼을 던지고 나에게 위협구를 던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비책 두 가지는 저는 바로 이 맨발 걷기와 그리고 끊임없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훈이 자신을 그 힘든 그 척박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려 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척박하고 이 살기 힘든 지금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강인하게 키울 수 있는 나만의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대비책, 안전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그것은 독서와 맨발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독서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강타자로서 오늘 하루 인생이라는 타석에 들어서서 멋지게 홈런을 한 방 날리는 그런 하루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